36mm는 이제 하나의 장르가 되었습니다. 빌런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브랜드는 볼, 모델은 마블라이트 36입니다. 정말 작은 시계의 전성시대가 왔습니다. 언제부터 어디서부터 이런 트리거가 발생했는지 모르겠지만 스몰 사이즈에 대한 높은 선호는 단순히 한국만에 한정된 상황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36mm는 특별해요. 35mm, 37mm, 38mm는 없어도 36mm 손목시계의 정보와 관심은 특별하게 다뤄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이즈라는 건 굉장히 상대적입니다. 누군가에게 36mm는 되게 큰 사이즈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36mm는 되게 작은 사이즈일 수도 있어요. 또 사람뿐만이 아니라 시대 상황에 따라 사이즈는 다르게 체감될 수 있습니다. 시계를 조금 더 뒤로 돌려보면요, 190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는 30mm에서 34mm가 보편적인 남성용 시계의 사이즈였습니다. 이때는 손목시계의 카테고리가 인스트루먼트, 도구였거든요. 시간을 볼 수 있는 역할만 수행할 수 있으면 충분했기 때문에 시계 사이즈가 필요 이상으로 거대해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 다이버워치라는 손목시계의 새로운 역할군의 등장으로 인해 충격 저항과 방수 및 베젤같이 특수한 것들이 중요해지기 시작했고, 여기에 브랜드별로 독특한 기능들을 내보이기 시작하면서 이와 동시에 누군가에게 보여지기 위한 액세서리, 패션의 일부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합니다. 2000년대 혹은 2010년대까지 시계의 사이즈는 조금씩 커져왔고, 이건 그 시대의 인기 있는 브랜드와 모델을 살펴보면 감이 오기 시작해요. 47mm를 기본 베이스로 깔고 있는 파네라이, 46mm 내비 타이머를 제작하는 브라이틀링, 47mm였던 IWC의 빅파일럿, 이런 브랜드들은 빅사이즈 시대의 혜택을 충분히 누린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스마트워치의 등장과 코로나를 통한 거대한 대중의 유입까지 더해지면서 시계의 역할은 이제 더 이상 도구나 패션의 일부에 그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시간을 보는 도구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의 등장으로 시계업계는 더 이상 기능적인 특성을 전면으로 내세울 수 없었고,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손목시계는 액세서리에서 완벽한 사치품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조금씩 커지고 있었던 시계의 사이즈는 다시 작아지고 있는 걸까요?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것 같아요. 남성과 여성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는 사회 정치적 상황, 남성의 수요만으로 성장할 수 없는 시계씬의 포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시계 산업이 더 이상 발전적인 특이점을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게 없어요. 그리고 요즘 시계 가격이 너무 비싸요. 이제는 과거의 유산에 기대서 고인물들의 척수를 뽑아 먹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헤리티지가 전무한 브랜드가 생존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미래가 없으니까 사람들은 다시 과거로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고, 가격도 현행보다 저렴하고 헤리티지도 현행보다 훨씬 더 깊게 담고 있는 빈티지나 네오빈티지에 흥미를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들은 보통 사이즈가 현행 대비 작은 경우가 많습니다. 36mm의 사이즈, 11.5mm의 두께, 43mm의 러그투러그, 20mm 러그, 145g, 42시간의 파워 리저브, 904L 스틸, 아모르티저 충격 방지 시스템, 5000GS의 안티쇼크, 8000A의 안티 마그네틱, 10바, 100m 방수,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 36mm를 찾는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36이라는 수치가 아닙니다. 드레스워치 쪽에서 36mm는 항상 현역이었고, 근본부터 작았던 밀리터리 워치도 36mm 아래쪽의 대안들은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파일럿 워치 역시 36mm는 대중적인 브랜드에서도 만들어줄 만큼 원래부터 수요가 있는 사이즈였고요. 그런데 36mm에다가 심플하면서 단단한 툴워치 감성에다가 좋은 빌드 퀄리티, 적당한 브랜드같이 이 4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모델은 이상할 정도로 드물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익스플로러 1이라는 이상적인 아이코닉이 존재하긴 하지만 99형 익스플로러 1의 조금 아쉬운 빌드 퀄리티, 신형 익스플로러 1의 옅어진 툴워치 감성, 구형 블랙베이 36의 단종, 39mm로 출시된 신형 레인저, 36mm 툴워치를 찾는 애호가들에게는 악재만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것의 메리트는 큰 사이즈에서 36mm로 다운사이징을 하면서 러그와 브레이슬릿의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빌드 퀄리티가 받쳐주는 심플하고 단단한 디자인의 스틸 36mm 툴워치,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모델, 이것이 가장 큰 메리트라고 생각해요. 단순히 수치로만 봐서는 어느 정도의 사이즈일지 체감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가진 다양한 사이즈의 시계와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실사이즈 35mm 99형 익스플로러 1,
36mm 세이고 5, 37mm 유기마스 복각, 38mm 크와드 샌더스트. 볼에서 여러가지 선택지를 줬습니다. 블랙, 그린, 아이스블루, 핑크. 가장 예쁘면서 화면에 담기 좋은 건 아이스블루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리뷰하기 위해 선택한 색상은 블랙입니다. 시계 구매에 앞서서 색상이 고민될 때는 그 시계의 첫 번째 모델의 다이얼색, 오리지널리티에 가장 가까운 걸 선택하면 적어도 후회하는 일은 없더라고요. 표기명은 분명히 블랙인데 썬레이 브러싱이 살짝 입혀져 있어서 검정색이라기보다는 밤색에 더 가까운 색감이고요. 두텁고 깊은 베젤이 다이얼을 커버하고 있어서 빛이 다이얼을 직접 때리는 부분이 적고 썬레이 브러싱의 질감이 굉장히 옅어서 강력한 자연광 아래에서도 썬레이 질감이 잘 보이지 않고요. 오히려 터치감이 살짝 올라와 있는 단색의 다이얼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촉촉한 것도 아니고 글로시한 것도 아니고 퍽퍽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위에 되게 산뜻한 색상의 트리듐 인덱스가 올라가 있습니다. 엠블럼과 브랜드명의 폰트, 핸즈셋의 디자인, 그리고 사이클롭스는 사실 현대 투워치에서는 보기 드문 것들이고요. 트리듐 인덱스, 6시 부근의 스펙, 스위스메이드의 폰트가 이와는 대칭되면서 시계의 이미지를 반전시키고 있습니다. 이 디자인을 보고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이클롭스를 날리고 논데이트로 브랜드명을 조금 더 간소하게, 스펙의 글자를 줄이고 핸즈의 디자인도 조금 더 현대적이면 좋겠죠? 그런데 이렇게 바꿔버리면 아이코닉 마블라이트가 무매력의 툴워치로 변해버리더라고요. 사이즈가 작으면 보통 착용감은 좋아집니다. 그런데 이 명제가 통하지 않는 경우도 빈번해요. 작은 사이즈에 대비해서 무브먼트의 두께 역시 같이 줄여야 하는데 아쉽게도 오토매틱 무브먼트의 두께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사이징된 시계의 미드 케이스를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케이스백의 두께를 커버해줄 러그투러그 역시 같이 줄기 때문에 착용감이 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 브랜드는 이 문제점을 꽤 독특한 방법으로 해결했습니다. 엔드링크의 첫 번째 연결 링크를 쭉 길게 뽑아내서 브레이슬릿이 그 링크의 끝부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손목 위에서의 디자인적으로 구분되는 러그투러그는 43mm로 되게 짧은 편인데 착용감에 영향을 미치는 러그투러그는 48mm로 꽤 긴 편입니다. 브레이슬릿은 사이즈 대비 되게 크고 두꺼운 링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작아진 사이즈 대비 링크의 사이즈와 두께가 조금 더 작고 얇아졌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버터플라이 방식의 버클 특성상 자기가 원하는 핏으로 맞추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작은 사이즈의 링크 두 개로 조절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기존의 마블라이트 브레이슬릿은 가운데 자일리톨 링크가 폴리싱 마감으로 되어 있어서 다루기가 되게 까다로웠는데 이번에 완벽하게 브러싱으로 마감되면서 툴워치의 컨셉에 훨씬 더 가깝게 위치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 좋은 편합니다. 다이얼의 디자인적인 기교나 무브먼트의 심미적인 영역, 세세한 디테일까지는 모르겠으나 이 브랜드가 스틸을 다루는 능력, 그리고 스틸을 단단하게 마감하는 능력은 럭셔리 브랜드 최상단에 비견될 만큼 훌륭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이상하다고 생각되지만 럭셔리와 툴의 느낌을 섞을 수 있는 브랜드가 되게 드문데 그게 가능한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리뷰는 여기까지.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